오늘 주제는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이제 자진말소나 자동말소가 되면 임대사업자가 그러면 이제 거주주택을 팔아가지고 비과세 받으려면 자진말소나 자동말소로부터 5년 내에 파는 거. 그렇죠. 이건 너무 잘 아세요. 이제 이때 조금 조심할 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4가지를 제가 가져왔는데 첫 번째는 이게 임대사업자가 참 이게 계속 나오도 신기하죠. 양파처럼 까덕까덕 나오는 게.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너무 복잡해요. 네. 간단하게 했으면 되는데 그쵸? 너무 복잡하고요. 네. 네. 그러니까 중간에 얼마나 그 누더기를 만들어 놨습니까? 그나마 지금 조금 단순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렵긴 하죠. 그 전에 너무 누더기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 전엔 이제 너무 어려웠고. 근데 지금도 사실 좀 어려워서 그렇죠. 팔기 좀 어려워요. 일반인들은 이거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이 다 기억하지 마시고 몇 가지만 기억하시고 항상 마지막에는 꼭 물어보고 파시는 거 요겁니다. 자, 오늘 주제는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이제 자진말소나 자동말소가 되면 임대사업자가 그러면 이제 거주주택을 팔아가지고 비과세 받으려면 자진말소나 자동말소로부터 5년 내에 파는 거. 그렇죠. 이건 너무 잘 아세요. 이제 이때 조금 조심할 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4가지를 제가 가져왔는데 첫 번째는 그 5년 내에 팔아가지고 비과세 받고 싶은 그 거주주택을 언제 샀느냐. 이게 조금 중요해요. 그 기점은 뭐냐면 이 자동말소가 된 그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주택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렇죠. 자, 얘보다 그러니까 그 주택이 자동말소나 자진말소 그 날보다 먼저 샀는지 후에 샀는지 좀 달라지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그렇죠. 자진말소나 자동말소 전에 샀느냐 후에 샀느냐 이걸 따져봐야 되고 두 번째는 자동말소 일자가 정확히 언제인지 요게 사실 지자체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저는 사실 이런 것들도 어찌 보면 지자체에서 이제 전국에 300몇 개가 있지만 좀 모여가지고 어떤 룰을 정했으면 좋겠는데 좀 각기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많게는 2달 아니면 한 뭐 2, 30일 뭐 또 10일 내 차이가 나기도 하고 요 차이가 나는데 이게 며칠 차이 아니지만 나중에 팔 때 잘못 팔아가지고 비과세 안 되는 수가 생기거든요. 그 날짜 때문에. 요거 날짜 언제인지 요거 보는 거.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제가 이 앞주 했을 거예요. 이 앞번은 라이브 때 만약에 자동말소 되는 주택이 2개 이상일 때 그럼 기준점. 마지막에 요게 이제 비과세 특례 중첩인데 우리가 집을 팔아가지고 비과세 받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이용해가지고 거주주택이니까 비과세 받는 거야. 가 있고 또 뭐 일시적 주택이 있고 상속받아서 뭐 결혼해가지고 또 일시적인 또 부모님 모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요게 중복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막 꼬다 보니까 복잡하다 보니까 이게 중첩 적용이 어떨 때는 안 되고 어떨 땐 돼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내가 단순하게 거주주택 비과세가 아니고 거주주택 비과세이면서 또 뭐 상속이다, 뭐 혼인이다 이렇게 엮이게 되면 다른 게 섞이게 되면 꼭 팔기 전에 확인하셔야 돼요. 안 되는 게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지금 우리 박찬환 대표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요. 지금 이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이제 거주주택 비과세에 대한 내용인데 요 내용은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임대사업자가 아니면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보통 빌라 투자하실 때 보통 이제 임대사업자 활용해서 많이 투자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도 이제 구축주택 같은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많이 활용을 하시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 거기에다가 또 우리 올해 6월 달부터 또 단기주택 임대사업자 6년짜리가 부활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단기주택 임대사업자 활용해서 여러분들 뭐 주요 개발지에 빌라를 사실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주택 임대사업자만 이거는 알아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앞으로 내가 투자를 할 거라면은 빌라나 이렇게 재개발지에 투자를 할 거라면은 나는 요거 정도는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더구나 또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임대사업자 이용하면 또 할 필요 없잖아요. 또 그래서 또 이렇게 많이 등록하시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그 취득 시점 볼게요. 요게 이제 한 사례인데 요거는 이제 바로 그림 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2006년도에 집을 샀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 샀는데 거기다가 바로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한 거죠. 그리고 나서 2020년도에 자동 말소가 돼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단기 임대였겠죠. 그래서 말소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동 말소 되고 나서 집을 구입한 거예요. 또 다른 집을. 비주택을. 그리고 거기서 2년 거주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자동 말소일로부터 5년 내에 팔아요. 자, 그럼 우리가 볼 때 겉으로 볼 때는 거주주택을 임대사업자 자동 말소일부터 5년 내에 판 거야. 전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비과세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요 이후에 사서 자동 말소 이후에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면 저 거주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자진 말소나 자동 말소 된 다음에 샀으니까. 즉 5년 내에 팔아가지고 비과세 받는 건 반드시 그 주택은 그 임대사업자 그 자동 말소 기준 된 주택 있잖아요. 그 자진 말소나 자동 말소일보다 먼저 사야 돼요. 후에 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좀 체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자동 말소 일자 있잖아요. 네, 자동 말소. 자,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자진 말소는 이건 안 헷갈려요. 왜냐하면 내가 직접 봤으니까 그렇죠. 이거는 헷갈릴 수가 없습니다. 이건 자동 말소니까. 자동 말소는 뭐냐면 이제 폐지가 되는 사업자죠. 뭐 단기 임대거나 아파트 8년짜리거나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뭐 4년 8년 끝나면 자동 말소 되는데 자동 말소가 되면 그 지자체에서 그날 바로 통보해주면 좋아요. 오늘 말소됐습니다. 그럼 바로 그냥 우리 대표님한테 오늘 말소됐습니다. 뭐 문자든 우편이든 보내면 좋은데 이게 실무에서 이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 그 될 때마다 바로바로 보낸다면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정 기간 모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번에 이제 보내는 한 번에 보내는 거죠. 뭐 한 달, 두 달. 그러니까 이제 같은 지자체라도 좀 다 틀리겠네요. 그렇죠. 이걸 모아놨다가 한 번에 보내는 거예요. 그동안 이제 자동 말소 된 사람들을. 그러니까 자동 말소 됐을 때 통보를 받게 되면 임대사업자 등록증 그 뒷면에 날짜가 적혀지는데 그 날짜가 통보일자가 적어지거든요. 그러면 이걸 받는 사람은 아, 내가 이 날짜에 자동 말소 됐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그 날짜가 아닌데. 사실은 이제 만약에 등록을 하더라도 그렇죠. 임대 개시일이 늦어져 버리면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나와 있지만 민특법상 임대사업자 등록한 날짜하고 실제 임대사업자로서 임대가 개시가 된 날 그 날부터 그러니까 그 둘 중에 늦은 날이죠. 기준해가지고 이제 시간 계산하는 거예요. 그 자동 말소 통보가 되더라도 그렇죠. 그때부터 4년 8년 끝난 날 그때가 자동 말소 일자예요. 근데 보통 지자체가 통보를 늦게 하다 보니까 내가 통보하는 날짜가 자동 말소로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내가 만약에 그래서 10월 5일 날 자동 말소가 되는데 이걸 12월 달에 받으면 나는 12월 달에 자동 말소 됐어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그 차이가 이게 지자체마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또 그 적어줄 때요. 어떤 지자체는 날짜를 적어줘요. 자동 말소 정확히 적어준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또 다른 데는 없고 그냥 통보 날짜만 적혀 있고. 그러니까 이게 받는 사람이 헷갈리는 거죠. 당연히 여러분들 이 구청에서 날라오면 지자체에서 날라오면 그걸 믿을 거잖아요. 그쵸. 신뢰할 거고. 그럼 난 그 날로부터 5년 내에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날짜가 아니고 좀 더 빠른 거죠. 그래서 나의 자동 발소 일자는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꼭 이제 만약에 모르겠으면 지자체 물어보시면 됩니다. 내가 실제로 언제 끝났는지를 물어보셔가지고 그 날짜 꼭 확인하시고. 그다음 세 번째, 이건 이제 이 앞번 라이브부터 한 건데 이게 그거죠. 자진 말소나 자동 말소 된 걸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안 돼요.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근데 이걸 내가 또 상황에 따라 팔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 팔아버렸어요. 자, 이때 문제예요. 그러면 이걸 팔았으면 내가 남아있는 것만 보고 따질 거냐. 내가 팔았지만 판 거를 보고 따질 거냐. 걔가 만약에 팔았는데 걔가 제일 먼저 말소된 거면 그때부터 5년 낸 거냐. 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임대주택이 2개 이상이면 그 중에 가장 먼저 말소되는 거, 뭐 자진 말소든 자동 말소든 가장 먼저 말소되는 날, 그때부터 5년 내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아닌데 팔았을 때, 그때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생기는데 첫 번째 경우는 자, 남아 있는 게 다 자동 말소되는 거, 그러니까 폐지 대상, 뭐 단기 임대, 그러니까 단기주택 임대사업자나 아파트 임대사업자, 자 이런 것만 남아 있으면 그때는 내가 먼저 팔았지만 그 판 주택이 가장 먼저 말소된 거라면 그때부터 5년 내예요. 내가 가져오지 않더라도. 그다음에 남아 있는 게 다 이제 폐지가 되는 게 아니고 다 유지가 되는 거. 그러면 비아파트 8년짜리겠죠. 10년짜리나. 그렇죠. 요것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판건 끝난 거고 남아 있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돼요. 남아 있는 걸로만 판단을 해라. 그러니까 5년 처분권이 없는 거죠. 남아 있는 건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딱 포인트가 뭐냐면 폐지되는 임대사업자의 경우와 그다음에 폐지되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경우 좀 틀리다. 그 남아 있는 게.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앞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만약에 남아 있는 게 섞여 있으면 보니까 2개 남았는데 하나는 폐지가 되는 거고 하나는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때는 아직 답이 없어요. 이거는 꼭 이제 기재부에 물어보셔야 됩니다. 아직
뭐 답이 안 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를 참 어렵죠. 참 좋은 나라입니다. 내가 양도소득세 비과세인지 아닌지 법이 아직 안 나와서 법이 제도가 미비해서 할 때마다 하나하나 확인해야 되고 확인해야 되는. 참 이게 이제 그 법을 일반인이 기재부에 어떻게 문의를 하겠어요? 묻는 게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그 양식 다운 받아야 되고 그 양식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 물어보실 때요 조금 참고하실 거는 시간 한 2분 될까요? 아니요 계속 하시면 됩니다. 그 우리가 질문도 좀 요령이 필요합니다. 질문도 질문을 잘못하면 답이 달라지거든요. 질문을 조금 잘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생각하실 거는 내가 어딘가에 물어볼 때 기재부를 예를 들어본다면 기재부에 물어보실 때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걸 다 배제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 나는 지금 백지 상태고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알려주세요.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뭔가 알고 있는 거를 이거를 대입하게 되면 거의 99%가 질문이 잘못돼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거 싹 빼고 그러니까 현황상 아무것도 몰라. 현황상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가지고 있어 집을 다 알려주고 이렇게 다 가지고 있고 언제 샀고 언제 등록을 했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내가 지금 뭘 팔려고 해. 그럼 이게 비과세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비과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일반인들이 어떻게 하시겠냐고. 그게 진짜 어렵죠. 질문이 잘못되면 거의 대부분 답이 잘못 옵니다. 그래서 질문도 참 어려운데 일단 팁이 있다면 난 아무것도 몰라. 그냥 있는 상태 그대로 그냥 질문을 해라. 대신에 내 사실 현황은 정확히 알려줘야 돼요. 있는 거 다. 그래서 알려주고 뭐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건 뭐냐면 중첩 적용. 우리가 이제 거주주택이랑 그다음에 임대사업자 등록된 거 이렇게만 가지고 있으면 깔끔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뭐 일시적 2주택, 상소, 뭐 농어촌 주택, 뭐 부모 봉양 이게 섞여버리면 또 특례주택, 저특법상 이게 있으면 이게 경우에 따라서 이게 어떨 때는 비과세가 되고 어떨 때는 안 돼요. 근데 이걸 그 사례를 다 제가 준비하기엔 또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만약 여러분들이 그 거주주택을 팔려고 하는데 뭐 이렇게 자동 말소 후 5년 내에 파시든 아니면 그냥 말소 안 됐는데 비과세 받으려고 할 때 그 집을 파실 때 만약에 다른 이유가 섞여 있으면 그때는 반드시 물어보셔야 돼요. 이게 상속 같은 경우도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어요. 이게 참 애매한데 그래서 꼭 특히 혼인도 그래요. 혼인도 되게 받기 힘든 거거든요. 혼인도. 그래서 꼭 확인하시고 비과세를 답을 들으신 다음에 그때 파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미리 팔고 나면 이미 늦어요. 꼭 확인하시고 답을 구하신 다음에 그 답도요 그렇게 많이 기다리진 않아요. 길면 한 2달? 2달 정도. 저같이 성격 급한 사람은 쏟하겠는데요. 근데 이제 또 이제 저희들이 물어보면 조금 이제 좀 더 늦게 오긴 하는데 근데 그냥 자주 물어보니까 아마 이제 많이 묻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바로 답을 주고 다만 이제 답이 좀 늦어진다라는 것들은 뭐냐면 이제 기재부가 고민하는 거예요. 혜택을 줬을 때 우리가 세금이 얼마나 손실이 생기지 이걸 좀 따져보는 게 있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나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꼭 물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